투자는 민첩한 여우처럼. 안녕하세요. 기술적 폰서 사이클 투자자 스냅폭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레이 달리오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이 TLT, 채권, TM표까지 함께 분석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하마스에서 이스라엘 쪽으로 로켓을 5,000발이나 발사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군사 전쟁들이 갈등이 되게 고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이런 부분들도 있고, 자, 지금 현재 레이 달리오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채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의 목표치 2%를 웃돈 3.5% 부근에서 등락을 지속할 것이다. 자, 이거를 레이 달리오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준의 목표치는 2%지만 지금 3.5%에서 등락을 계속할 거다. 여기서 더 낮아지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서 큰 고통 없이는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내리기는 힘들다라는 말씀을 한 게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2%대로 내리려면은 추가적인 이런 긴축을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고금리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과도하게 생긴 이런 부채와 미국 정부의 세수 부족 문제 등, 자, 이런 재정 적자들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출을 줄인과 동시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둬들여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고통을 수반한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국채 발행량이 너무도 많은 점이 이 채권금리 상승이 원인이 된다 라는 말씀을 함께 해주셨고요. 자, 레이 달리오는 미국 정부가 팔아야 될 국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팔아야 하면 투자자들로부터 채권 수요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고 추가적으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 국가들의 투자 수요가 이제 줄고 있죠. 일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도 이 미국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국채를 결국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이 미국채를 발행해서 이 재정 세수를 확보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미국 정부도 갈등을 겪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레이 달리오는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다른 자산군 대비 무위험으로 1.5%의 실질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 달러 투자가 가장 좋다라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현재 이 혼란의 사이클이란 걸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이 혼란의 사이클에서는 5가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 지정학적 전쟁, 자본의 전쟁, 군사전쟁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 세 개가 조금 과도기에 가게 되면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갈등과 이 외부적인 갈등들이 더 심화되게 됩니다. 이념 갈등도 많이 생기게 되고요. 자, 이런 부분에서 이 군사 무력 충돌 및 이 침략 전쟁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마스에서 지금 이스라엘한테 5,000발의 로켓을 발사했다고 하는데, 자, 이 원인은 제가 조금 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영상을 만들라고 이런 이슈가 있다 정도만 일단은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무역전쟁, 관세 및 수출 수입 전쟁 이런 게 있죠.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고, 기술전쟁은 국가 안보를 위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전쟁, 미국에서 중국에게로 하고 있고, 중국도 한대로 미국에게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또한 이 대만과 이 중국 간의 이 갈등도 있고, 또 다양한 이해관계를 위해서 미국은 이 대만을 지켜줘야 되는, 자, 이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요. 다음 번으로 지역적 전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브릭스의 확장이 올해 되게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지금 사우디도 갈팡질팡합니다. 미국 편에 붙을지 중국 편에 붙을지 되게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겠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자본전쟁과 이 군사전쟁, 자,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 가지 이 갈등 양상들이 발생되면서 세계의 지정학은 굉장히 좋지 않은, 자,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미국채가 이번에 조금 올라간 부분이 이 중국이 미국채 금리를 끌어올렸나, 자, 이런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 일단 중국도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미국채를 매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도 굉장히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미국채를 던지면서 최대한 자금을 확보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채금리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저성장의 세계 경제가 먹구름을 보인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채권, 이 매각하는 부분들이 국채를 보유한 은행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함께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 위로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함께 들려오는데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미국채의 10년물 금리는 4.8%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현재 이 전망치를 한 5%대까지 올라간다. 이런 전망치도 나오고 있고,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간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구간에 올라가면은 저항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현재 이렇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이 중국과 일본에서 던지고 이제 개인도 받아줄 여력이 안 된다라는 부분도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학 개미들도 이 구간에 되게 많은 이렇게 매수를 했죠.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더 이상 이제 사실상을 얻게 되면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다는 거. 근데 어느 정도 조금 이제 한 발짝 좀 물러서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단 이 TMF는 한 8불 때, 한 9불 때 이때 분석하면서 사지 말자라고 했고, 3년 후에 봐도 늦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가로 3년 후 플러스 4불 때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으니 이 4불 때 봐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갑자기 TMF가 급락을 하면서 한 4.1불 때까지 이러고 나서 소폭의 이제 반등을 했는데, 아마 이 추가적인 소폭의 반등 이후에 이 TLT로 차트를 지금 가져왔는데요. 살짝 이 내려간 자리에서 아마 수급이 한번 받쳐 들어오지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TMF 기준으로 봤을 때 4불을 한번 소폭 깬 다음에 이탈한 다음에 3.8불 이런 데에서 한번 깨지고 패닉을 먹고 그 다음에 반등을 줘갖고 한 5불 때 이 정도는 가주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 대응을 잘 해야 되겠죠. 일단은 이 들고 계시다면 어쩔 수 없고, 신규 매수는 가급적이면 이 채권은 좀 지금 상황에서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지는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이 수반되기 때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 영상부터 계속 위기 이후의 고금리 상태에서 통화 발행, 이 QE를 할 거라는 이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이 맞다라면은 고금리 상태에서 통화를 발행할 경우에 이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요? 해갖고 이제 보통은 금리를 낮추고 양정환을 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함께 낮추면서 돈을 풀어내면서 이렇게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우리가 일단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한 게 이겁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위기의 과정은 이 QE로 해서 금리 인상을 통해 동시에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물가 상승률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금은 부채가 가득 차버렸고, 이게 비단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와 기업들의 부채도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원인은 물가 안정화이기 때문에, 이 현재 말하는 거죠. 현재 금리 인상의 원인은 물가 안정화이기 때문에 고물가, 고부채, 고금리 상황에서 터지는 위기는 이후에 이 디레버리징을 해야지만 경제가 안정화를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통화 안정과 고금리로 부채의 안정화 동시에 물가를 잡아야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에 부채가 현재 높아졌잖아요. 이 부채가 높아진 상황에서 부채만 높으면은 이 부채에 대한 이자를 조금만 줘도 됐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물가로 인해서 현재 고금리가 동반되고 있다.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부채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요. 그게 부채가 이제 터지고 나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은 이 중앙은행은 돈을 찍는 이러한 통화 정책을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에서 이 물가가 높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까지
낮춰버린다면은 이게 그냥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중앙은행은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일단 고금리 정책은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됐을 때 이 돈을 또 아무 데나 푸는 게 아니라 진짜 이 필요한 곳에만 수여를 해주고 공급을 해주면서 이 세금도 더 증액하고 더 늘리면서 지출은 줄이는 겁니다. 이제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은 올리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물가를 최대한 이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유지라고 시켰을 때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위기가 부채가 터진 다음에 해소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안정화되잖아요. 부채가 이제 낮아집니다. 점점 해소가 되면 이제 그때 금리를 이제 고금리에서 한 중저금리로 이제 바꿀 수가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TMF도 이게 3년을 보자, 이 8불에서 9불을 할 때 3년을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이 고금리가 이 저금리로 다시 한번 가게 되려면 최소가 이렇게 움직이려면 3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8불에서 한 9불 때 이때 언급을 드렸는데 현재 한 4불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한번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더 낙폭을 보이더라도 반등을 좀 기대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이렇게 TLT, TMF, 레이 달리오께서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살펴본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누르시면 소식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